네, 이번 시간에는요, 일러스트레이터 10의 툴박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를 살펴보면 기존의 버전들에 비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과 새롭게 달라진 툴을 살펴보고 기존의 툴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툴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존의 일러스트레이터 툴과 일러스트레이터 10의 툴은 많은 점에서 달라진 기능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분들이라면 쉽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 10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등장된 툴과 그리고 기존의 일러스트레이터가 갖고 있었던 툴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10의 툴박스는 기존의 일러스트레이터보다 새롭게 그리고 강력해진 툴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일러스트레이터 10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만큼 이름과 내용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툴박스 안에 보면 여러가지 툴들이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툴들을 보면은 그림만 봐도 이게 어떻게 쓰이겠다라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기존에 일러스트레이터를 꼭 사용해 보진 않으셨어도 일러스트레이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툴을 본 적이 있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치를 금방 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쉽게 예제를 만들어서 툴을 정작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도우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러스트레이터 10에서 제공하는 샘플도 있고 그리고 직접 각각 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계속 레슨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예제 속에 툴과 팔레트 그리고 메뉴는 계속 반복돼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툴의 이름과 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레슨부터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시작되는 레슨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제를 만들고 그리고 툴을 세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금 놓치셨더라도 그때 계속해서 반복을 하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자, 우선 보면은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미리 보고 싶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헬프에 보면은 일러스트레이터 헬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일러스트레이터에 있어서 어떻게 쓰는 건지 간략하게 또는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헬프에서 일러스트레이터 헬프를 선택을 해주면은 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어도비 사이트의 일러스트를 들어가서 직접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니까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서치나 아니면 주제별로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선택해서 직접 미리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도우미를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각각 툴에 대한 컨텐츠 부분을 찾아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각각 툴 그림과 그리고 툴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간략한 그림이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예제가 직접 만들어지고 또 레슨이 진행되면서 계속 반복하고 쓰이는 부분이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자, 툴박스에서 보면은 선택 툴이 있죠. 자, 선택 툴은 어디에 쓰인 것일까요? 선택 툴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거나 그리고 또는 축소도 하고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회전 툴도 있고 스케일 툴도 있는데 굳이 선택 툴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택 툴로는 기본적으로 회전과 그리고 축소,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명령을 실행을 할 때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오브젝트가 하나건 두 개 이상이 되건 명령을 적용을 시키려면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선택 툴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옆에 보이는 자, 이 툴이 직접 선택 툴입니다. 자, 직접 선택 툴에는 자, 이렇게 커서 올라가면 자, 툴 보면 끝에 박스 쪽으로 올라오는 끝에 보면 자그마한 삼각형 점이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자, 작게 자, 숨겨져 있는 툴들이 보입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 툴박스 안에는 보여지는 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숨어있는 툴이 있습니다. 자, 숨어있는 툴을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숨겨져 있는 툴 자체를 아예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여기 자그마한 버튼이 보이시죠? 자,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숨어져 있는 버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작업 영역이 그만큼 작아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자, 이렇게 삼각형에서 클릭을 해주면 자, 다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툴을 선택을 하고 직접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선택 툴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직접 선택 툴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열어서 자, 직접 선택 툴은 보면은 자, 포인트점을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 툴은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으면 직접 선택 툴은 자, 포인트점을 자신이 변경을 하고 싶은 포인트점을 선택을 해서 직접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숨어져 있는 옆에 툴 그룹 선택 툴입니다. 직접 그룹 선택 툴인데요. 자, 포인트점을 직접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직접 그룹 선택 툴 같은 경우는 자, 같은 색상이나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툴을 하나를 선택을 하면 주변에 다른 같은 모양이나 같은 색상의 툴 오브젝트들이 선택이 같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 안에서 비슷한 것끼리만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쓰면 아주 좋은 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보이는 툴이 매직 툴입니다. 매직 툴은 자, 그룹 선택 툴과는 비슷하지만 포인트점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 자체 내에서 클릭을 해주면 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 포토샵에서 자, 매직 툴 아시죠? 그때 선택한 색상 부분의 같은 영역끼리는 전체적으로 같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매직 툴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매직 툴 옆에 보이는 툴 바로 라쏘 툴입니다. 자, 라쏘 툴은 직접 자, 어떤 오브젝트를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겹쳐져 있고 빼뱅이 돌려져 있고 막 그거 부분만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때 자, 영역만 띡 드래그해서 표시만 해주시면 선택이 되겠죠? 자, 역시 숨겨져 있는 툴이 있는데 자, 보면은 직접 라쏘 툴이 있고요. 직접 선택을 하는 직접 라쏘 툴이 있고 직접 선택 라쏘 툴이 있고 그냥 라쏘 툴이 있는데요. 라쏘 툴은 자, 선택한 영역에 어떤 오브젝트만 닿기만 해도 다 영역이 선택이 되는 반면 자, 직접 라쏘 툴 같은 경우는 자, 선택한 영역에서 약간 다른 영역까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 안에 해당하는 포인트점만 바로 찍히게 됩니다. 자, 지금 직접 라쏘 툴로 자,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된 영역 안에 것만 포인트점이 자, 선택이 되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선택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직접 선택 툴과 라쏘 툴은 아주 좋은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툴이 바로 펜 툴인데 펜 툴은 일러스트레이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수작업을 이용해서 손이나 또는 연필로 그림을 그립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스캔을 받겠죠? 자, 그 작업을 컴퓨터 상에 올리고 싶을 때 스캔을 받아서 일러스트에서 펜 툴을 이용해서 라인을 따게 되겠죠. 그때 자유로운 곡선을 따라서 그리고 싶을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펜 툴입니다. 직선적인 라인부터 그리고 곡선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만이 정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또 펜툴입니다. 쉬우면서 또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제일 쉬운 툴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듯해요. 자, 그리고 펜툴은 계속 예제를 만들면서 나온 툴이고 항상 쓰이게 됩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신다면 아주 좋을 듯해요. 자, 그런 다음에 펜툴에는 펜툴 가족들이 있겠죠? 자, 숨겨져 있는 툴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펜툴에는, 펜툴에 숨겨져 있는 툴들 한번 볼까요? 자, 펜툴에 숨겨져 있는 툴들을 보면, 자, 지금 선택했던 펜툴이 보이죠? 옆에 보면은, 기준점 추가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삭제 툴이 있고요. 방향점 변환을 시키는 방향점 변환 툴이 있습니다. 패스를 그리거나 기준점을 추가해서 이미지를 변형하고 또 삭제하고 또 그리고 방향 같은 것을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다 펜툴에 관련된 것들이 다 있죠. 자, 수정을 하고 편집하는 부분들은 숨겨진 툴 안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펜툴을 보고요. 자, 펜툴 옆에 나오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기준점 추가 그리고 삭제 그리고 방향 변경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실 툴은 타입 툴이에요. 문자 툴이라고도 하는데 자, 말 그대로 문자를 입력하거나 할 때 쓰이겠죠? 자, 문자 툴은 기본적으로 그냥 문자만 칠 수 있는 문자 툴도 있지만 숨겨져 있는 툴들을 보면은 재미있는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문자 툴도 한번 숨겨져 있는 툴을 한번 볼까요? 자, 문자 툴에는 숨겨져 있는 툴들을 보면 영역 문자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역 문자 툴과 그리고 패스 문자 툴, 자, 그리고 세로 문자 툴, 그리고 세로 영역 문자 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세로 패스 문자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툴 이름 그대로 문자를 이용해서 타입 디자인 및 표지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미지와 함께 작업을 했을 때 디자인적인 감각적으로 표현을 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툴의 그림을 따라서 성격이 비슷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자, 그것도 간단한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일반적으로 타입은 기본적인 타입 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자, 타입을 정하시는 타입 툴이고요. 그리고 영역 안에 어떠한 오브젝트의 영역을 선택을 하고 그 안에만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오브젝트 안에 글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영역 문자 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숨겨진 툴로 봤던 세로 문자 툴이 있습니다. 세로 문자 툴은 말 그대로 글씨를 세로로 입력하는 부분이겠죠. 자, 옆에 보이는 게 바로 세로 영역 문자 툴인데요. 자, 옆에 세로 영역 문자 툴이 보이시죠? 자, 세로 영역 문자 툴은 영역 안에 세로로 글씨를 입력하는 것을 말하겠죠.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림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로 패스 문자 툴은 말 그대로 패스를 따라서 글자가 입력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림처럼 보는 대로 여러분이 성격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여러가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성격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툴이 있습니다. 자, 라인 툴입니다. 자, 라인 툴은 기본적으로 라인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인 툴 옆에 보면 숨겨진 툴이 또 역시 있겠죠? 자, 숨겨진 툴들 한번 볼까요? 자, 숨겨진 툴에 보면 라인 툴 옆에 뭐가 있습니까? 곡선 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선형 툴이 있고요. 그리고 사각 그리드 툴이 보입니다. 그리고 원형 그리드 툴이 있죠? 자, 옆에 두 개는 일러스트레이터 10에 새롭게 추가된 툴입니다. 사각 그리드 툴과 원형 그리드 툴이 어떨 때 쓰이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서 제가 또 간략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방금 보여드렸던 숨겨진 툴들과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던 라인 툴, 곡선 툴, 나선형 툴, 자, 그리고 사각 그리드, 원형 그리드에 대해서 지금 쭉 보여드렸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라인은 기본적인 직선 라인만 그릴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인을 그릴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원을 이용해서 이런 한쪽 곡선 라인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펜틀을 이용해서 그렸는데요. 이제는 자 아크 형태의, 그러니까 곡선 형태의 한쪽 부분에 휘어지는 곡선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나선형 툴은 꽈배기 형태를 대화 상자를 통해서 자, 넓게 혹은 또 좁게 그런 것들을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나선형을 이용해서 나선형 모양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 사각 그리드 툴인데요. 사각 그리드 툴은 모양의 정형태 정사각형 그리드를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수치 값을 다르게 주어서 그리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도 예제를 활용할 때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게 지금 라인 툴과 라인 툴에 숨겨진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또 옆에 보이는 게 사각 툴인데요. 사각 툴에는 숨겨진 툴을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기본 도형들이 보이겠죠? 자, 기본 도형들 사각 툴 옆에 원 툴, 그리고 라운드 사각 툴, 자, 둥근 사각 툴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다각형 툴, 그리고 별 모양 별툴,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렌즈 툴입니다. 자, 플레어 툴인데요. 자, 기본적인 도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도형을 응용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또 플레어 툴을 이용해서는 렌즈, 즉 빛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3D 프로그램이나 아니 포토샵에서 렌즈 효과를 줬던 그런 툴인데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벡터 이미지로 빛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기본 도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리고 플레어 툴, 즉 렌즈 툴, 빛 느낌을 줄 수 있는 자,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자, 브러쉬 툴이 보이시죠? 자, 브러쉬 툴은 어떨 때 쓰일까요? 자, 브러쉬 툴은 기본적으로 아트적인 느낌의 선 모양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러쉬 팔레트를 이용해서 선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블러쉬 툴은 페인터 블러쉬 툴은 색상을 적용을 하거나 터치 느낌을 줄 때 여러 가지 선 느낌이 다른 효과를 줄 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연필 툴이 옆에 보이시죠? 자, 연필 툴에 숨겨져 있는 툴들은 스무스 툴과 지우개 툴이 있습니다. 자, 스무스 툴과 지우개 툴은 꼭지점의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지우개 툴은 원하는 한쪽 오브젝트를 쉽게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다 지울 수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툴이 뭡니까? 자, 회전 툴입니다. 회전 툴은 자, 숨겨져 있는 툴들이 반사 툴이 있고요. 비틀기 툴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회전을 하고, 그리고 거울처럼 마주보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오브젝트를 비틀 수 있는 숨겨져 있는 툴들도 있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스케일 툴이 있습니다. 제가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기 조절 툴, 그리고 기울기 툴, 그리고 리쉐입 툴이라는 것이 있죠. 자, 오브젝트 크기를 늘리고, 그리고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쉐입 툴은 그 부분만 선택해서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숨겨져 있는 툴과 함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이는 툴이 바로 자, 지금 방금 설명을 해드렸던 기울기 툴과 비틀기 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심볼 툴입니다. 자, 심볼 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심볼 툴은 바로 아래고, 심볼 툴을 확인하기 전에 자, 보면은 손가락 모양이 보이시죠? 자, 새롭게
추가된 툴입니다. 바로 이미지 왜곡 툴들이에요. 자, 와프 툴인데 툴 이름 그대로 휘게 하거나 구부리게 하거나 또는 빙빙 돌리거나 쪼그라지게 하고 또 부풀게 하는 툴들입니다. 이미지를 왜곡하는 툴인데 심볼 툴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또 이 툴들을 이용하면 심볼이 아닌 오브젝트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쉽게 개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와프 툴에는 아까 그림으로 잠깐 보셨는데 자, 지금 보이시는 부분 보이시죠? 자, 와프 툴 기본적으로 와프 툴에 숨겨져 있는 자, 꼬부라지게 하거나 혹은 축소하거나 또는 부풀게 하고 비틀게 하고 틀어지게 하는 자, 툴들이 바로 이 와플 툴과 그리고 숨겨진 툴이에요. 자, 지금 제가 그 다음에 와플 툴 옆에 보이는 툴이 있죠. 자, 옆에 보이는 이 툴이 뭘까요? 자, 지금 와플 툴 옆에 보이는 저 툴은 이미지 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변형을 할 수 있는데요. 선택을 해서 한쪽을 직접 선택해서 포인트 점을 변경을 한 것과 비슷한 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롭게 변형을 할 때 쓰이는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고 또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심벌입니다. 심벌 툴과 심벌 팔레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직접 예제를 설명을 해서 보여드리고요. 제가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도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능이고 일러스트 10에서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면이 엄청 많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은 와 라고 감탄사가 나오실 만도 해요. 자, 그럼 심벌 툴은 자, 심볼 툴에는 여러가지 숨겨져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심볼 툴에 여러가지 숨겨져 있는 툴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뭐죠?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옆에 보이는 스프레이가 칙칙칙 뿌리는 부분도 보이시죠? 자, 심볼을 뿌리거나 또 방향을 돌릴 수 있고요. 또 색을 빼거나 그리고 투명하게 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각각 심볼을 적용을 해서 심볼 팔레트에 꼭 심볼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심볼로 등록된 심볼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심볼 팔레트입니다. 심볼에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오브젝트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적용을 하고 싶다면 꼭 오브젝트를 심볼 팔레트에 등록을 시켜서 툴을 직접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심볼 툴 바로 옆에 보이는 툴이 있는데요. 자,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자, 넥스트를 눌러서 자, 방금 심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심볼로 됐을 때 각각의 심볼 툴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림과 같은 효과들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예제를 만들어서 심볼로 등록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좀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보이는 툴이 그래프 툴인데요. 자, 각종 여러가지 그래프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컬럼부터 그리고 선 그리고 자, 점 형태의 그래프와 그리고 파이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메쉬 툴이 있는데요. 그레디언트 툴과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고 멋진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긴 한데요. 수정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번 적용된 메쉬에는 자,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드릴 수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 내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레디언트로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메쉬 툴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입체적인 느낌도 줄 수 있고요. 여러가지 표현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메쉬 툴 옆에 그레디언트 툴이 보이시죠?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색에서 다른 색으로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색감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레디언트입니다. 자, 그레디언트를 주고 각각 원하는 색상을 팔레트에서 적용을 해준 다음에 오브젝트에 선택을 해주면 자, 그레디언트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리고 그레디언트 아래쪽에 보시면 또 아래 스포이드 툴이 있습니다. 아이드롭 툴이라고도 하죠. 자, 색상을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에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림은 지금 다음 화면으로 넘어야 됩니다. 자,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자, 보면은 색상을 선택을 하면 자기가 선택했던 색상과 같이 변형이 된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옆에 스포이드 툴 옆에 어떤 툴이 보이시나요? 스포이드 옆에 보시면 블렌드가 보이시죠? 툴 자체로만 보면 사각형에서 원으로 마치 변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모양의 버튼 모양이 있습니다. 자, 블렌드 툴은 어떤 모양에서 단계적으로 모양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색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네온 효과 같은 예제를 만들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간격으로 변형을 할 때 세심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툴입니다. 직접 예제를 활용할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옵션에서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스 툴이 생겼는데요. 자, 오브젝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스 툴로 자, 전체를 선택을 하거나 이미지를 나눠서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자,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이프 툴이 있죠.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나눌 때 그리고 불필요한 오브젝트의 한쪽 부분을 자르고 싶을 때 나이프 툴이나 그리고 가위 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프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툴이 있고 직접 슬라이드 툴이 있다는 거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가위 툴에는 가위와 나이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잘라줄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다시 보시면 자, 핸드 툴이 있어요. 도큐멘트를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보여지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잠깐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돋보기로 크기를 줄여서 오브젝트를 작게 보거나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크기에서 도큐멘트만 이동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툴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자, 손바닥 툴에 자, 옆에 보면은 페이지 툴이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자, 페이지 툴을 선택을 해서 그림을 볼게요. 우선 페이지 툴을 선택을 해서 영역을 크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작은 영역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돋보기 툴은 가장 기본적인 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돋보기 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도큐멘트에 자, 플러스 표시, 확대 표시가 나타나겠죠? 자, Alt키를 누르면 마이너스 표시로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편하게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간략하게 여러분과 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예제를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작업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간단하게 일러스트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그림과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셔도 좋을 듯 하고요. 직접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대강 이렇구나 라는 감을 잡으셔도 돼요.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밟아갈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툴에 대해서 다시 포인트를 잡아보면 펜 툴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오브젝트를 그리거나 만들 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심볼 툴, 심볼을 적용해서 등록을 해서 적용할 때 아주 좋고 그리고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왜곡 툴로 이미지들을 쉽게 왜곡해서 개성 있는 이미지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우선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플레어 툴, 렌즈 효과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들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그림도 살펴보았는데요. 제공하는 이미지 때문에 자세하게 감을 못 잡으시겠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예제를 진행하면서 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러스트레이터 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다 많이 공부를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메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